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제가 힘들어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할 게 생각이 안 나면 오늘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생각나면 오늘 아니면 또 나중에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채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분석은 되도록이면 안 다룹니다. 뭐 홍석현 건도 사실 좀 더 깊숙이 다뤘죠, 제가. 왜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느냐를 갖다 다루기 때문에 사실 뭐 이광재가 어쩌고 저쩌고 신원식가 앞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이 잘하고 있는 걸 갖다 제가 힘들어서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다른 채널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거. 다른 채널은 특히 이제 뒷북을 많이 치죠. 뒷북 시원하게 치는 게 사실 제일 유튜브 수익엔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그리고 빠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빠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저를 공격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정도로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이걸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열받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이거는. 근데 왜냐면 뭐 저는 여기서 이름도 없잖아요. 저는 어차피 논객으로 이름 날릴 생각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티끌만큼도 미세먼지 하나 크기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주는 고통이 이거예요. 내가 이걸 과연 해서 이 정도로 심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갖다 이 많은데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빠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뭐 홍석현, 여시재 뭐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뭐 시원시원하게 뒷북을 마구 두들겨 대는 게 사실 맞는 처세술이에요. 그러니까 처세술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왜 굳이 이걸 합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잘 만들어 컨텐츠도 잘 만들고 편집도 잘하고 저는 그것에 비하면 많이 허술하잖아요. 그거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승만을 도구로 역사하셔서 나를 김씨왕조 치하에서 살지 않게 하신 주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한국에서 띵크로 살아간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쉽고요. 그러니까 레밍 중에 하나, 개돼지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 사람을 갖다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게 참 열등한 문화죠. 이 열등한 문화가 뭐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다행히 여기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게다가 뭐 이런 문재인까지 대통령 되고 문재인만 대통령이 된 수준이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조선일보 뭐 우파 중에 썩은 인간들 지들만 알고 다 아주 눈앞에 이익만 아는 인간들이 빨갱이 문재인에게 정권을 갖다 뭐 거의 헌납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중국과 손잡고 북한과 손잡고 나라를 갖다 내각 책임제를 통해 가지고 영원무궁 집권하겠다. 영원무궁 영향력을 끼치겠다. 왕조처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고요. 이런 시대적인 무게에 짓눌리게 된 한국에 남으신 띵커들에 대해서 위안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두 가지예요. 우드로 윌슨과 더글라스 메가더와의 대단한 친목을 자기 편안함을 위해 쓰지 않고 독립과 공산주의와 투쟁에 쓴 이승만은 정말 위대하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 독립운동보다는요, 이제 공산주의와 투쟁에 사실 더 큰 업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다른 업적은 뭔가요? 그게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조선이 전범 협력국이 되는 걸 갖다 막은 겁니다. 이제 전범 협력국이 되는 걸 막은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인데 이승만하고 장개석이에요. 사실 이제 장개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의리 때문에 막아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둘 중에서 누구의 역할이 더 컸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가사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윌슨하고 메가더하고 친해진 게 이승만이. 윌슨은 인종차별주의자예요. 흑인이 열등 인종이라서 교육으로 사실 흑인들을 갖다 개화시킨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윌슨이 대통령 재임 시 백악관에서 막내딸 결혼식을 올렸는데 백인 아닌 사람으로 유일하게 초대된 사람이 이승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족과 어지간히 친한 사람 아니면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한국같이 청첩장 마구 뿌리고 부의금 받는 문화하고 거리가 멉니다. 뭐 간혹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 뭐 신부 아버지가 엄청 크게 부자이고 뭐 결혼식을 갖다 방대하게 크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드물어요. 이제 백악관 결혼식의 경우에는 이제 백악관 크기의 한계가 있어요. 백악관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세금으로 치르는 거라서 규모를 크게 하기엔 한계가 분명했죠. 그래서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었어요. 윌슨하고의 그 관계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제 윌슨 덕분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를 갖다 과정을 마치고 논문 통과가 되기 일보 직전에 전명훈 장인환 열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명훈 장인환 열사가 그 친일 미국 언론인 스티븐스를 갖다 암살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조선인에 대한 그 인식이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그 스티븐스가 헛소리를 할지도 모르지만 헛소리를 하면은 그걸 갖다 말로 반론을 해야지 왜 사람을 죽이느냐. 이승만이 그 당시에 두 사람 이제 그 재판의 통역을 갖다 맡아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들어왔었죠. 한인단체로부터. 그걸 갖다 거절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두 사람이 스티븐스를 암살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하여튼간 그 여파로 이승만은 근데 이승만이 이렇게 했는데도 하버드 교수가 너 논문 통과 안 돼. 그래가지고 완전 뭐 학사죠, 학사. 그냥 학사로 끝날 뻔했는데 당시 프린스턴 총장이던 윌슨이 그럼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박사학위해. 그래가지고 그 석사 논문이 통과되지 않은 사람을 갖다 박사 과정에 넣어줬어요. 근데 뭐 윌슨이 뭐 지도교수를 했다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어떻게 총장이 지도교수를 합니까? 총장 일도 바쁜데. 그런데 하여튼간 끌어와가지고 박사 과정을 밟게 하고 하여튼 그 후에 말이 잘 돼서 하버드에서의 석사학위하고 프린스턴의 박사학위를 거의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윌슨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승만을 소개할 때 미래의 대통령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맥아더의 경우는 뭐 에고가 너무 커서 백인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38살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는데 이제 군 예산 문제로 당시 대통령이던 프랭크 델라노 루즈벨트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선한 대통령이죠. 한 극심한 언쟁을 벌이고 얼마나 그 언쟁이 심했는지 나오는 길에 그 백악관 계단에 토했을 정도였습니다. 육사는 뭐 추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 뒤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졸업 성적은 수석이었어요. 교우 관계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왜냐? 너무 거만하다고. 그런 식의 온 동창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예요. 뭐 하여튼 이 FDR이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맥아더를 갖다 율리우스 카이서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죠. 같은 군사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자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맥아더는 뭐 그 수하에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갖다 거느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젠하워에 대해서도 뭐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뭐 사무직이나 적당한 사람이다. 아주 좋은 사무직원이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승만과는 워낙 친해서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도너가 셈이 난다고 할 정도였어요. 유독 맥아더가 이승만한테 꼼짝 못했어요. 이 에고가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한 이 맥아더가 진짜 불가사의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6.25 전쟁에 미국의 참전은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과 더불어 맥아더의 역할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죠. 이승만은 일제강점기에 자기가 원하면 미국 대학교 교수 자리 하나는 윌슨 백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걸 갖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교수하다가 조선 독립되면.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수를 갖다 하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인컴이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대학교 교직원이나 이런 걸로 있는 게 얼마나 편하냐면 러시아 혁명 당시 이제 최초로 권력을 잡았다가 이제 맨셰비키였다로 이제 권력을 잡았다가 볼셰비키 밀려가지고 미국으로 망명 카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렌스키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후보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원과 시간 강사하는 걸로 만족하고 삶을 마쳤습니다. 미국에 온 다음에 뭐 다시 소련 쪽은 돌아보질 않았어요. 뭐 그쪽에 뭐 정치에 관여하거나 그럴 생각도 전혀 안 했고 그냥 미국에서 평온하게 살다 죽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그런데 원하면 교수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런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미국 주류에서 인정받고 미국인이 되길 강렬히 원했지만 죽을 때까지 인종차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 서재필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재필은 뭐 자기 성씨도 뭐 제이슨으로 바꾸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부인도 미국에서 나름 명문가 딸하고 결혼하고 근데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의사 개업했는데 안 와. 아시안이라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승만은 진짜 교수도 될 수 있었고 평온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삶 아예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로서 안온한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 정착했으면요. 저는 김씨 일가 체제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분명 어제 잘 때는 내일은 쉬어야지 생각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생각이 나요. 이게 뭘 올려야겠다.
아 그냥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니다 이거 언젠가는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버튼, 공유 부탁드립니다.